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엔비디아 주가 시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3.7%, 이 120달러 대 오르락내리락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관련 기사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소식이 좀 등장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 블랙엘,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이 차세대 AI 반도체 칩인 블랙엘이 4분기 발표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출시가 지연될 걸로 봤는데 4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계속 주가 흐름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얘기.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시장 추정치는 이건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매출액이 289억 달러. 289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EPS가 0.65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분기 시장 추정 예상치 매출액 이 가이던스는 319억 달러에 EPS는 0.7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기사로는 2분기 매출액이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내용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예상 매출액도 325억 달러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7% 하락 출발했다가 이 시각 현재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121달러대 오르락 좀 내리고 있고요. 계속 관련해서 내용이 좀 오가고 있는 내용이 있죠. 계속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실시간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계속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이 뭐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여기 시황에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일단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해, 그 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도 더 상해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7% 하락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한 3%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계속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깐 환절기라서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뭐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걸로 뭐 시장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낫겠죠. 지금 이 블랙엘 칩도 이제 4분기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계속 등장했던 게 이 지원과 설계 결함 관련해서 블랙엘 칩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야 되고 이에 대한 우려를 경영진에서 해소하는 발언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H200 칩 매출이 얼마나 견고한가? 요것도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부정적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결과가 이 다가오는 9월 증시에 상당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7월 이후에 이제 하락에서 만회한 이후에 최근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이 상승폭이 좀 주춤한 가운데 이 실적 발표에서 오가는 말에 따라서 9월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없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S&P 500 내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 나스닥 100에서는 8%,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무려 14%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75포인트 하락한 364.70포인트로 네, 마감했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네, 플러스 10% 급등을 했습니다. 17.12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도 이제 네, 여기 세팅을 약간 좀 바뀌었는데 네. 뭐 간혹 좀 네, 이렇게 준비할 때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반도체 ETF는 1.8%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NDF에서 원달러 한유는 1335.95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84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럴당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4.61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1.01포인트 기록하고 있죠. 자, 계속 관련된 내용 한번 잠깐 더 볼까요? 엔비디아 관련돼 있어 기사가 어떤 기사가 좀 나오는지 쭉 좀 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일단 엔비디아 블랙엘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4분기 때 얼마나 많은 매출을 좀 낼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죠. 관련 기사도 잠깐 보게 되면요, AMD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1% 정도, 네,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네, 네, 쭉 보면은. 네.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 지금 오늘 장에서 한 장중에 한 25% 급락했었고 지금 시간에서 또 4%, AMD는 2%, 브로드컴이 2%, TSM 1.6%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4분기 블랙엘 칩의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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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엘 칩 4분기 때 요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4분기에 지금 출시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좀 초기 낙폭을 상당히 주면서 지금 마이너스 한 4.5% 정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3%대 네, 121.7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어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네,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 그리고 이제 이 코멘트 컨퍼런스 콜 코멘트가 상당히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점 잘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뭐 이 자료는 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자 장 마감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의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 금융주나 그나마 이제 좀 초록 색깔 상승한 쪽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 일부 종목 좀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계속 좀 시장이 좀 엉성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을 판다, 반도체를 판다, 뭐 이런 개념을 보게 되겠죠.
뭐 원화 강세에 따라서 또 이제 수출주의 약세 이런 부분도 겹친 거라.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도를 좀 자극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장에서 우리 시장은 이른바 이제 헬스케어 쪽은 선방을 했습니다. 9월 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하원 표결 처리 앞두고 어떤 이제 반사적 이익 기대감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이 움직였고요. 유한양행은 어제 또 급등을 했죠. 렉나자의 FDA 승인 그에 따른 이제 평가가 계속 재평가가 되면서 유한양행 어제 급등을 좀 했고 뭐 동반 관련 이제 제약바이오 쪽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대웅 등등 중해제약 동반 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FDA 승인,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총 1위 등극,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가 시작을 이게 주도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도주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좀 부각되면서 그쪽으로 자금의 좀 이동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 저도 이제 저도 좀 아리송한 게 2분기 실적 추정치 상회했고, 3분기도 가이던스 상향됐고, 4분기에 블랙엘 칩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시간에 걸려서 낙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에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또 대응할 때 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장 후반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유한양행 앞서 말씀드렸던 흐름인데 일단 9월에 바이오 쪽 모멘텀이 많이 있죠. 뭐 생물보안법, 그다음에 FMC에서 금리나 그다음에 머크 임상 결과, 유럽 종양학회, 폐암학회 이런 일정을 앞두고 반도체나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좀 혼조 그런 부분에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제 현대차 CEO 인베스트데이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중장기 전략 현대웨이를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33년까지 10년간 120조 5천억을 투자하고 2030년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연간 550만 대 판매를 목표.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많이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이 보급형 NCM 배터리 개발을 선언했고요. 주가는 이제 주당 최소 배당금 도입, 보통 기준으로 1만 원을 목표로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내용,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분기 배당금 2,500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추진하겠다는 내용 나왔습니다. 뭐 특징주 관련 내용도 쭉 있었죠. 현대차 이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세를 좀 보였다는 내용. 렉나자 FDA 승인, 유한양행 52주 최고가, 유한양행 우선주도 급등을 했죠. 괴리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쭉 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스, 그다음에 현대 CEO 인베스트데이 이후에 현대차를 강하게 순매수를 했죠.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HK 이노엔 8.62% 상승했고 외국인은 PSK 홀딩스나 오스코텍, 리노공업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에 거래해서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4.4% 하락 중에 있고요. 자, 관련된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이 계속 좀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는지. 일단 2분기 실적, 2분기 매출은 뭐 추정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월가 추정치에 비해서는 좀 뭐 하이한 좀 느낌이 좀 드는가 봅니다. 사 4분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추측하기에 4분기에 이 블랙엘 칩을 한 네, 수십억 달러 정도 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소식이 좀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엔비디아 관련해서 네, 주가는 네,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네, CEO 코멘터리 네,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 계속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27일에 있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연설이 있고요. 자, 이런 점 감안하면서 환절기입니다. 온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